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세기 초 러시아는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고 노보고르도 공국, 키예프 공국, 블라드미르 공국, 많은 공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 권위는 서남부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방에 세워진 키예프 공국이었습니다. 동북 지방의 블라디미르 공국이 다음이었습니다. 몽골이 오고타이카는 1236년 조카 바투에게 15만의 병사를 주어 루스로 보냈습니다. 우랄 산맥을 넘어 불가르이를 짓밟고는 1237년 라장 대공국을 지나 블라디미르 공국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1240년 키예프를 점령되어 살아남은 주민은 노예가 됐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짓밟은 몽골은 그 폴란드로 쳐들어갔습니다. 소레지엔이 발스타트 전투에 폴란드군을 무찔렀으며 헝가리를 침략한 몽골군을 선발된 오스트리아까지 나아가 유럽이 풍전등화 이게 나였습니다. 몽골 오고타이카인 죽자 쿠빌라이를 위해 철수합니다. 바토는 1243년 불가강 사라의 킵차국 항구시였습니다. 요수는 킵차국 항 몽골의 지배를 받는데 킵차국 항구는 졸라타야 오르다 라고 그리고 몽골족이 루스 지배를 타타르의 명예라 하는데 루스의 중심지 키예프 공국은 붕괴되고 북동부에 형성된 모스크바 공국이 분열되어 있던 루스 공국들을 통일하면서 모스크바 대공국이 루스의 중심지로 성장해 루스의 명목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로 발전하게 됩니다. 몽골이 킵차크 강국은 13세기 말에 루스 공국들에게 관할을 위탁하고 세금을 받는 간접 지배 방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트릴리크를 내주었으며 믿음직한 대공에게 전 루스의 대공 칭호를 주어 루스의 모든 공국에 서게 했으니 룰리크 왕조의 이반 1세 모스크바 대공국이 1328년에 야를리크와 전 루스의 대공 칭호를 독점하면서 루스의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이반 1세 룰리크 왕조의 모스크바 대공국은 타 공국의 가혹한 세금을 거둠으로써 재정이 딸린 그들이 군비 실질할 여유가 없어져 성장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기는 몽골 킵차크 강국에 바치고 남은 돈으로 군비를 강화해서 여러 공국들을 하나씩 집어삼키며 러시아로 커나갔습니다. 그 드미트리 도스코이 대공은 1363년 블라디미르 대공 칭호를 받은 1368년에 모스크바 대공국을 침공한 리투아니 대공국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1380년 9월 동강 굴리코보 전투에서 킵차크 강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드미트리 대공은 동강의 드미트리라는 뜻이 드미트리 돈스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490년 바시를 일선의 킵차크 강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대공과 혼인하였습니다. 1495년에 티무르 1408년에는 에드구가 모스크바 대공국을 침공하였습니다.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1433년에는 바시를 이시의 대공의 삼촌이 시베리 고르도우리가 킵차크 강국을 방문해 모스크바 대공 지휘를 승인받은 후 군대를 모아 모스크바를 공격하였습니다. 바시를 이시는 지지자들을 기하여 유린 모스크바를 떠나 고향으로 피신하고 바시를 이시는 모스크바를 탈환합니다. 1439년에는 가장 강국의 올로브 무하마드가 모스크바 대공국 공격에 옵니다. 모스크바를 떠났다가 1445년 군대로 공격해서 실패하고 가장 강국의 포로로 잡힌 모스크바인들은 바실리 대공이 막대한 보석금을 모았고 5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러시아 제국의 희초는 루스의 군속 공국 가운데 하나였던 모스크바 대공국입니다.
모스크바 대공공 14세기에서 15세기 훌쩍 타타라정이나 주변의 무두스 공국들과 싸우면서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30대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르라고 하였습니다.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는 노보고로드 공화국과 티베리 대공국을 비롯한 루스 공국들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여 북동 루스를 통일하였습니다. 이후 모스크바는 몽골 킵차크 항구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며 동남아 양녀 소피아 팔레이올리 기니와 결혼해 모스크바를 동남아 제국의 후계자인 제3의 노마로 칭하고 비잔티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1470년 동남아 제국의 최후 황제인 콘스탄티노스 11세의 조카 소피아와 결혼해서 비잔티움의 전제주의가 모스크바에 유입되어 모스크바의 대공 동남아 제국 후계자 및 전문계의 왕조를 사치하며 로마 황제의 쌍두 수리를 러시아의 문장으로 하여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로서 러시아 정계를 형성합니다. 러시아 사회에서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에 한해서만 자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1453년에 동남아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한 후 모스크바의 대공 이반 3세에는 동남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명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스크바에 있던 동방정교의 지도자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지교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단식하는 등 러시아가 로마 제국과 동남아 제국의 뒤를 잇는 제3의 로마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모스크바 대공국 내에서는 제국을 제거하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147년 이반 3세의 손자 이반 4세가 자신을 전 러시아의 자르 황제라고 하면서 모스크바 대공국의 군주는 곧 전 러시아의 군주이며 로마 황제가 계승자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칭호는 내용에만 머물렀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의 그렇다면 러시아의 황제를 로마 황제는 그냥 왕도 아닌 단순히 모스크바 대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신성 불가침을 확인했으며 왕권의 실수를 주장하였고 1497년 농로로 길을 열고 소지주 사적의 노동력을 보정하였으니 모스크바의 농민을 예부터 토지에 얽매서 농노제가 과반입니다. 1547년 모스크바 대공국 이반 4세가 자로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1721년 페트로 대제가 러시아 제국을 선언할 때 러시아 자르국으로 불리게 되는데 자르국은 러시아 깃발이 아닌 왕국 깃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색을 띤 쌍둥이슬과 선 블라디미르의 붉은 문장과 황식의 직사각형 모양이 합쳐진 것입니다. 자르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이반 4세는 독재를 강화해 내제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지적이며 정령적인 인물로서 폐망상 및 조울병의 발작을 괴로워하였습니다. 그가 대공의 자리에 오른 것은 1533년 3살 때 스위스키 가문과 베레스키 가문은 섭정의 자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을 하였습니다. 1547년 11세로 차례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기무트 폰 헬벳 슈타인 남작이 모스크바의 제서에 관한 기록을 1549년에 출판할 때까지 서구인에게 있어서 러시아를 수수께끼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 책은 약간은 지식과 이해를 갖게 했고 1630년대 러시아를 방문한 아담 올리아리우스는 풍관 정보를 담은 책을 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가지 언어로 번역됩니다. 동학로를 항해 백해에 도착해 모스크바를 상륙하였는데 그런 잉글랜드로 돌아가는 운동 상인들과 함께 모스크바 해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반 사실은 그들 상인을 엘리자베스 1세와 앙복 서신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반 사실은 1552년 볼강 종류의 카잔하크 강국을 공격에 병합하였습니다. 그 후 볼가온과 카스피에게 아스트라 강국을 멸망시켰으니 이후 러시아는
현재 같은 다민족 다성교 국가로 변모하였습니다. 볼가강은 전역을 지배하면서 중앙아시아로 진출합니다. 국성 8대 세계 대약으로 확장 곤란을 하였습니다. 1558년 리모니아로 공격에 들어간 이반은 그 25년 세월을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연방 스웨덴 및 덴마크와의 전쟁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셔도 버림없이 이반의 군사는 대밀려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패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적 붉은 광장 한켠에 양파 모양의 흐름 발시리아 볼라젠 나바 그 모양이 꿈꾸는 듯한 성 발실리의 사원이 있으니 이반 사세가 가장 강국을 합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비잔틴 양식과 러시아 전통 양식을 혼합한 붉게 지금 양파 모양의 타고 사원을 건립하였습니다. 1609년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가역을 개시해 스위스 길을 사로잡고 크렘린을 점거하였습니다. 일부 바르가 폴란드와 합동 조약을 했고 폴란드 왕 지그문트 3세의 바사의 아들 바티스와프 4세를 자루로 초대합니다. 폴란드군이 조대에 대한 불만이 러시아인들 사이에 애국심을 한계시켰습니다. 상인 스트로노가 국가의 자국 원조와 러시아 정교의 축복을 받은 의용군이 조직되어 1912년 10일에 10만 명을 드미트리 포자르스키 공작과 구지마 민인이 이끌고 크렘린에서 폴란드군을 몰아냅니다. 폴란드군이 주대에 대한 불만이 러시아인들 사이에 애국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상위 스트로가 노프가의 자금 먼저 러시아 정계의 축복을 받은 의원군이 늦은 노보고르디에서 조직되어 드미트리 포자르스키 공작과 구지마 민이 이끌고 크렘린에서 폴란드군을 말아냅니다. 1613년 루리크 왕조의 체계자 300년간 이어진 로마노프 왕조의 개창자인 미하일 로마노프가 올론에서 의해 황제 즉 찰로 즉위합니다. 속은 로마노프 왕조를 러시아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생 러시아 자유국의 행운인 것은 강대한 적국이 폴란드와 스웨덴이 서로 대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호기로 삼아 1617년 스웨덴과의 광해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래 1605년부터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을 침공해서는 대홍수 시대로 불리는 대전의 개입에 승리하고 예전 1509년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상실한 스몰렌스크를 일시적으로 회복해 동구권에서의 국제적 지위를 높였습니다. 예외적으로는 큰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큰 세력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모스크바 대구 홍군 이번 내적의 사망 후 시작된 동란의 시대가 종료된 후 동부 우크라이나도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 카자크의 지도자인 고구던 시노비 미하일로비치 흐밀니츠키가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대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로 기술합니다. 카자크들은 유목민주답지 않게 해적지로도 나서서 17세기 초 차이키란 소형 선박을 300척을 깔은 건조한 흑해를 휩쓸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니의 근교까지 약탈하고 크림 반도의 노예 시장을 덤며 그곳을 지키던 14,000명의 병력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흑해는 한데 카자크 해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마호메트 사세가 벌인 오스만 제국 원정군을 패배시키고 마호메트가 항복을 거부하는 편지를 보내자 많은 욕설이 담긴 편지를 보내 보고하였습니다. 편지의 음모론이 남아있지 않고 18세기에 만들어진 상호만 현재에 남아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문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필사한 것인지 상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편지 편번 동안 여러 개가 있으니
현재는 민간에 있어 전승되는 과정에서 과장됐거나 정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일리아 레핀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 그림을 그린 적에 이야기 자체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술탄이자 모하마드 아들 해와 달의 형제 하느님의 손자이자 총독으로 마케도니아의 바빌론 예수라임 상하이도 왕국의 지배자 황제의 패배할 줄 모르는 훌륭한 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묘를 지키는 단원 앞섰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무슬림이 겪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수호자로서 지금 그대를 자포로제 가자크인들이 어떤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짐에게 복장을 꺾고 무의미한 공격으로 짐의 신기를 거느리지 않을 것을 명한다. 오스만 토르코의 술탄 메호메트 4세의 편지에 대해 헤트만 이반 시르코를 필요한 자포로제 가자크들은 술탄의 편지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정사가 마음과 혼을 담는 답장을 말했습니다. 자포로제 가자크들이 그놈 술탄 새끼에게 보낸다라고 시작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5원짜리 10원짜리 여기에 가득한 흉측한 내용입니다. 호란에서 벗어난 너무나 포항교 우크라이나 가자크를 본격적으로 진압이 희시한 것이니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삼국의 그랜티의 전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콜라이 고고리 소설로 6월 불행의 주인 영어로 유명해진 대장 브리바가 바로 이 투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마노프 안과 미하일 시절은 1919년부터 모스크바 총대주교였던 황제 짜르의 친부 피르레트가 국정을 전담하고 있었으니 미하일의 아들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또 처음에는 보리스 모르조프에게 통치를 이임하였습니다. 민족을 압제하였기 때문에 1948년 모스크바에서 소금 폭격이 일어나 경질이 됩니다. 러시아 짜르보면 스몰렌스크를 폴란드로부터 탈환하는 데 실패해 1934년 다시 광활을 얻게 되니 폴란드 왕 보아디 스와프 4세 바사는 임자 지그문트 3세 바사의 아들로서 예전 러시아의 보야르르에 의해 황제 짜르의 주대받았으나 이 전쟁 때 가마자에게 의해 짜르의 지혜에 대한 요구권을 포기합니다. 독재 정치는 동란 시대에도 심해져 중앙정부 권력전음이 강해졌으나 17세기 들어 비합적으로 확립되어 정보기관의 각 부서는 1113년 22개에서 17세기 중반에는 80개가 되었습니다. 관할지역이 겹쳐졌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으나 중앙정부는 지방 정벽들을 통해 의협 제절 러시아 정교회 등 국내의 모든 사회 세력을 지배해 규제하게 됩니다. 1649년 포괄적인 효의법적인 법전이 제정되어 러시아의 귀족 계급이었던 보야르드르 국가에 예속된 정부이란 새 엘리트로 편입대가 드라곤 스토브라고 불리는 새로운 귀족 계급을 형성하였습니다. 국가는 신고 귀족에게 봉사를 요구하였으나 그들의 임무는 유목민에게 습격당하는 서부 남부의 국경지대를 수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귀족들은 영지와 소장 등을 하사받았습니다. 16세기 러시아의 국가는 서서히 농민의 영주를 선택해 이동하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1649년 법전은 농민들을 도시에 묶이게 만들었으나 영주로부터 도망친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도망친 자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살던 소상농들은 농노라고 보지 않았지만 그들은 공동체 단위로 조직계 납치 및 기타 의무를 공동으로 보담하였습니다. 다만 공직의 소작인 농노와 마찬가지로 경작지에 묶여 있었으며 도육 중상 계급인 상인과 직인은 세금을 보고하고 이동을 금지에 당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특정 거주구에 묶여 있었고 1149년 법전은 이동의 자유를 빼앗아 사람들 국가의 감시하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러시아의 노마노프
광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